네, 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동영상 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라는 D 디바이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데이터 값을 증가시키는 명령어인 inc와 그리고 값을 감소시키는 dec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 배우면서, 이번 시간에는 산술연산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얼핏 봤는데 C 언어 조금 수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C 언어에서 하는 산술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게 다 산술연산자입니다. 오늘은 PLC에서도 그 산술연산자를 한번 명령어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그 산술연산자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할 겸해서 이 명령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inc 명령어랑 dec 명령어 사용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산술연산 명령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영어라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명령어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말했지만 요 앞쪽에 접점 부분은 조건이라고 했어요. 조건. 그리고 이 뒤쪽에 나오는 코일이나 함수는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요 앞쪽 접점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쪽 출력이 실행되는 형태가 PLC 프로그램 레더라는 언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inc라는 명령어가 동작을 하려면 P0이라는 접점이 붙었을 때만 신호가 가니까 그때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고 했고, inc는 D0에 저장된 값을 증가시키는 명령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dec라는 명령어는 D0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감소시키는 명령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P는 상승이라고 해서 양 검출 접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 버튼이 0에서 1, 즉 안 누른 상태에서 눌러졌을 때 그때만 작동하는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가시키는 스위치는 P0이죠. P0. 푸시 버튼으로 쓰기 위해서 누를 때만 ON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도록 글자를 써주도록 할게요. 얘는 눌렀을 때 증가하니까 증가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눌렀을 때 감소하니까 감소를 써주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이 지금 보니까 말이 안 되네요. 버튼 두 개를 썼으니까 할당을 두 개를 다른 걸 해주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P1을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할당을 바꿔주어야겠죠. 빌더에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버튼을 조작해서 데이터 값이 증가하고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증가하고 감소를 눈으로 보려면 어떤 출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출력 장치를 우리가 보려면 램프 같은 거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램프는 켜졌다가 꺼졌다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에 저장되는 숫자는 이진수가 이진수? 어쨌든 저장은 이진수로 되지만 0이나 1 말고도 더 많은 숫자들이 요 D0에 저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요 D라는 애는 비트인 0과 1만 갖는 애가 아니라 16비트인 1워드로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0과 1뿐만 아니라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보려면 우리가 워드 숫자 표시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숫자 표시기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걸로 보는 것보다 램프를 다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램프를 그래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D0.0. 네, 스위치를 달았죠. 램프를 달아야 합니다. 램프, 비트 램프.
D 0.0 4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비트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워드기 때문에 16비트 다 만들어 봐야 하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4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D0.0, D0.2, D0.3을 만들어서 한번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표시기도 달아서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도 해봅시다.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먼저 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더의 시뮬레이터를 켜야지 우리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증가를 누르면 값이 증가하니까 D0에 저장된 값은 1이 되겠죠? 1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진수로서 0 꺼졌을 땐 0 켜졌을 땐 1이니까 0 0 0 1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이란 걸 알 수 있고 이 숫자 표시기에도 10진수로 1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숫자 표시기는 이러한 이진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수로 바꿔줄 수 있도록 내부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원래는 원칙상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가 되면은 0, 0, 1, 0이 되겠죠. 이진수니까 0, 0, 1, 0 된 거 볼 수 있고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3이면 0, 0, 1, 1 돼서 3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진수로서 값이 나오는데 숫자 표시를 쓰면은 10진수로 볼 수 있다. 증가 말고 감소 누르면 이렇게 값이 감소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증가와 감소에 대한 명령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산술연산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산술연산자를 실행할 산술연산자도 함수예요. 그래서 실행할 조건을 먼저 달아줘야 됩니다. 함수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함수가 실행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버튼을 눌렀을 때 산술연산이 시작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산술연산, 즉 사칙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크게 4가지밖에 없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하는 명령은 add입니다. add 하시고 얼만큼 더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을 더하고 싶으면 1, 뭐 2를 더하고 싶으면 2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1 쓰면 1 더하기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부분에는 뭘 쓰냐? 1 더하기 1을 한 값을 어디다가 저장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장하는 어떠한 데이터를 담는 상자의 이름을 써주는 거죠. 상자의 이름은 D 뒤에 숫자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D1이라고 여기다가 쓴다면 1 더하기 1을 한 결과값이 D1에 저장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 접점을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1인 2라는 값이 이 D1에 저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1 더하기 1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4가 될까요? 4가 되지 않겠죠. 얘는 1 더하기 1밖에 하지 않아서 계속 1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는 값은 계속 2만 저장되기 때문에 얘는 이 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얘를 아무리 켜도 얘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함수 자체가 지금 1 더하기 1을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누를 때마다 2를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이전값을 또 더하면 됩니다. 이전값.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함수 전체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바꾸면 보기만 불편하니까
함수 전체를 바꿀게요. 다시 더하는 명령어인 add 쓰고 1을 쓰겠습니다. 1. 그럼 1을 더한다는 얘기인데 1을 어디다 더할 거냐면 우리가 d0이랑 더할 거예요. 1 더하기 d0이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d0에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거 버튼 눌러서 d0의 값을 증가시킬 수가 있었죠. 그 저장된 값에다가 1을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d0에 저장된 값에 우리가 1을 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한 값을 다시 d0으로 저장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었고 d0이 1이었다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가 d0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함수를 또 한번 시작되면 이번에는 d0에 2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2가 돼서 다시 d0에는 3이 저장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실행되면 1 더하기 3이 되니까 4가 저장되겠죠. 그러한 논리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빌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값은 d0이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을 만족하면 이 add라는 더하기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1 더하기 1이니까 2가 d0에 저장이 될 거예요. 2가 저장이 되죠. 그럼 이 함수를 한 번 더 실행하면 1 더하기 2니까 d0에 3이 저장되게 될 거예요. 3이 저장되죠. 한 번 더 하면 1 더하기 3이니까 4가 저장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inc라는 명령어를 썼는데 뭐하러 1씩 증가하는 add라는 애를 또 써요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inc는 증가값이 1밖에 되지 않지만 이 add 쓰면은 우리가 증가시키는 값을 정할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션 껐다 켰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얘 값을 증가만 시켜주면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2씩 증가하겠죠. 껐다가 다시 키면 2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빌더에다 버튼을 만들 걸 그랬네요. 상당히 귀찮습니다, 지금. P2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빌더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저 add라는 버튼 누를 때마다 2씩 증가하겠죠. 이렇게 2씩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값만 바꾸면 뭐 2씩 증가하든지 10씩 증가하든지 100씩 증가하든지 하는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음으로는 뺄셈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뺄셈. 스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크기를 좀 줄여서 스위치 하나를 만들 준비를 할게요. 어쨌든 스위치, 새로운 스위치 P3이라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우리가 뺄셈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똑같이 응용명령어인 F10을 눌러야지 함수 달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SUB라고 쓰면은 뺄셈 함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뺄셈 함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바뀌는 이 변수를 쓰기 전에 한번 상수로 값이 어떻게 빼지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뺀 값을 마찬가지로 D1에다가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4 빼기 3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P3, 얘도 P3. 그리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뺄셈을 의미하는 서브 값을 여기다가 써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LS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어 단어로 쓰고 있는데 미쓰비시에서는 명령어가 조금 달라요. 더 쉽습니다. 더하기면 그냥 키보드에서 플러스 써주면 되고, 빼기면 빼기 써주면 됩니다. 이거 꺼버렸네요, 설명하다가. 더하기 빼기 말고도 곱하기 나누기도 있어요. 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1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에 보면 이 순서가 상관없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걸 이제 피연산자라고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빼주는 거예요. 더하기는 우리가 뭐 빼든 더하기는 이제 자리가 바뀌어도 음수가 나오지 않아 상관이 없는데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 빼기 얘다 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값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얘는 10씩 증가하는 걸 만들어 보고 얘는 10씩 감소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되겠죠? 근데 얘는 D0이니까 여기도 D0을 해줘야 됩니다. D1에다가 저장을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면 10씩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고 얘 누르면 10씩 감소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add라는 명령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두 수를 더해서 마지막 자리에 있는 데이터 값에 저장을 하겠다. 근데 D0에 저장된 값이 지금 0이고 10이랑 0이랑 더했으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D0에 저장된 값에서 10을 빼겠다. 그 뺀 값을 다시 D0에 저장하겠다. 10 빼기 10이니까 0이고 그 0을 다시 D0에 저장하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쉬워요.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 하는 수학에서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표기한 것 뿐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면 뭐가 좋냐? 우리가 데이터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하면은 생산량이 있죠. 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뭐 설탕이 몇 그램 필요하다든지 또는 뭐 단추가 몇 개 필요하다든지 뭐 이러한 우리가 어떤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을 정해놓고 있을 텐데 그 양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조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뭐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재고량이 감소하거나 뭐 부품이 감소하거나 하겠죠. 그 값을 PLC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일이 공장에서 그 제품의 재고량을 세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제품의 생산량을 일일이 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감소시키고 공장을 더 자동화시킬 수가 있겠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는 생산량 같은 거 또는 뭐 재고량 같은 거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했지만 이렇게 PLC에서 데이터화 해놓으면 이거를 또 엑셀로 바로 파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러한 기록하는 사람들의 인력 수요가 더 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더 자동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요 함수, 증감하는 함수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빌더가 없으니까 요거 시뮬레이션 켜가지고 온오프 해서 값이 증가하고 감소하고를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돼요.